근데 재밌는 건 네이비실 훈련을 모두 통과한 분들은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이 있대요. 멘탈이 타고난 것도 아니고 체력이 좋은 것도 아니야. 겁도 많아. 훈련 받다가 무섭다고 울어. 공포심에 울어. 근데 이런 친구들이 결국에는 네이비실 훈련을 모두 수료하더라. 왜냐? 태호님의 고민인데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혼자만의 고민이 있는데 여기에 써도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제가 너무나 형편없고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자존감이 너무 떨어집니다. 직장은 다니고 있지만 일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고 대리님처럼 부당한 일 당했을 때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유유부단한 성격에 답답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런 생각에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 점점 게을러지고 매일 하고 있던 러닝도 안 하게 되고 영어 공부도 점점 손에 손 놓게 되고 하루 종일 폰만 보다가 시간이 다 가는 걸 보고 지금 하고 있는 일로 인해서 성공할 수는 있는 사람일까? 나이가 벌써 내년에 30 중반인데 왜 나는 여전히 어른답지 못하고 아이 같은 걸까? 해결책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요즘 왜 이렇게 멘탈이 약해진 건지 밤에 이런 생각으로 잠이 오지 않아 끄덕여봐요. 태호님은 제 클래스 모임에도 2번 이상 나오실 정도로 열정적이시고 밝고 건강하시고 대기업을 다니시면서 일도 잘하고 있는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었는데 이렇게 본인이 형편없고 별 볼 일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고민이시라고 하시니까 좀 의외라는 느낌이 들면서 이거는 사연 주신 태호님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나이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제가 그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세상에는 생각보다 멘탈이 강한 분들이 정말 드물더라고요. 이 멘탈의 뜻이 이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정신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멘탈이 강한 분들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한 예로 이런 거죠. 회사 다니고 있는데 나는 매번 부장한테 깨져서 항상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그런 일적인 지적을 받고 싶지 않아서 매일 열심히 노력하는데 근데 저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은 부장한테 매번 깨지는데도 괴로워하는 것도 없고 힘들어하는 것도 없고 근데 그렇다고 깨지는 게 싫어서 부장의 눈치가 보여서 열심히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속된 말로 자기 꼴리는 대로 일하고 있는데 그런 직원을 보고 와, 저 친구는 멘탈이 정말 강하구나. 저렇게 높은 사람이 맨날 갈구는데도 실실 웃고 태연하게 일할 수가 있지? 하면서 와, 감탄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 신입사원은 멘탈이 강한 게 아니라 그냥 눈치가 없는 거죠. 또 나는 어떻게 해서든 회사에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갈굼을 당하고 욕을 먹고 해도 참고 회사 다니고 있는데 와, 근데 저 친구는 그냥 회사를 나가버리네? 와, 멘탈 좋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회사에서 깨져도 계속 노력하고 자기 개발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더 멘탈 좋은 거지 그냥 아예 몰라 퇴직해버리는 사람이 멘탈 좋은 게 아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평소에 하는 행동들을 보면 와, 저 사람은 정말 멘탈도 강하고 끈기도 있고 멋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실상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사석에서 정말 유명하신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고 강연도 많이 하시고 이런 것도 정말 많으시고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은 누가 봐도 자기 개발의 끝판왕이고 정말 부지런하시고 계획적이시고 끈기가 있는 멋진 분인데 실제로 뵙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분이 하신 이야기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유튜브에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괜찮다고 하셔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인도 겉으로 보기에만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알고 보면 정말 게으르고 계획적으로 살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늦게 일어나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미루고 새벽에도 핸드폰 보느라고 밤늦게 자는 일이 많다. 나는 절대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본인 말고도 정말 누가 봐도 성공한 그분들도 사실 알고 보면 게으른 면이 많이 있고 계획을 세워도 끝까지 안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나나 그분들이나 그렇게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다. 아니 그러면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보다 게으르시고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못 하시는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되신 거냐고 여쭤봤는데 딱 한 가지가 남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바로 아주 조금이라도 어제보다 오늘이 더 발전되게 하는 한 가지라도 반드시 하는 거. 자, 만약에 오늘 하루 스페인어 단어 3개 외웠다면은 나는 어제보다는 스페인어 3개 더 알고 있는 사람인 거고 오늘 하루 맨몸 스쿼트를 100개 했다면 어제보다는 하체 근육이 더 많은 데 있겠죠. 자, 미국 프로농구 NBA 전설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자, 이 선수는 천재적인 재능과 더불어서 20년 동안 현역에 있으면서도 단 하루도 새벽 연습을 거르지 않았다고 해서 맘바 멘탈리티라고 불리우는 그야말로 멘탈의 상징 그 자체인데 한 가지 위로가 된다는 건 이 코비 브라이언트 같이 사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멋진 분들이나 뭔가 한 분야에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요, 그 분야의 탑급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맘바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 분들, 이 천부적인 재능에 엄청난 노력까지 더해진 분들이고 또 그 정도의 엄청난 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분들은 천부적인 재능이나 타고난 멘탈까지는 아니더라도 항상 자기가 최소 이거 하나만큼은 해야 하는 게 있더라면 그것만큼은 꾸준하게 매일 한다라는 성실함이 있다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유튜브를 예를 들면요, 엄청나게 큰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00만부터 해서 200만, 300만 되는 분들을 만나볼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분들 중에서 정말 능력이 뛰어나고 천부적인 타고난 재능에 엄청나게 성실해서 잘 되는 분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 뵙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냥 일반인 분들과 비슷비슷해요. 이거는 그분들이 먼저 인정하신 거예요. 의외로 게으른 분들도 있고 영상에서는 정말 활달해 보이시는데 실제로는
엄청 조용하시고 내성적인 분들도 많이 있고, 근데 이런 평범한 분들이 어떻게 100만 300만 유튜버가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니까 다들 똑같이 하는 이야기는 그냥 계속 조금이라도 하는 거. 오늘 기획했다면 내일은 대본을 써보고 다다음 날에는 영상을 찍고 그 다다음 날에는 편집을 하고, 그냥 이런 뻔한 루틴들을 우리가 숨 쉬듯이 당연하게 하는 거. 그걸 그냥 계속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크리에이터로서 재능이 충만하고 말도 너무 잘하고 재치 있는데 구독자 1만, 2만, 3만에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유를 물어보면은 구독자가 정체기가 너무 길어져서 힘이 빠져서 못하겠다. 채널이 커질수록 악플들이 많이 생기고 안티들도 많이 생기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기를 까는 글들이 계속 올라와서 멘탈이 무너져서 더 이상 못하겠다. 유튜브를 하면 할수록 나의 한계가 느껴지고 자신감이 떨어져서 그만둔다.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유튜브를 해보니까 인생하고 똑같아서 이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 시기가 길어지다가 한번 떡상하는 시기가 있고, 떡상하는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침체기가 길어지는 구간이 있고, 또 침체기는커녕 계속 하락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도 항상 잘 될 수가 없듯이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잘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구독자 100만, 200만이 되시는 분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침체기가 얼마나 길어지든 하락을 하든 앞을 달리든 뭐 안티가 생기든 누가 나를 저격하든 말든 그냥 합니다. 쭉 그냥 계속 묵묵히. 그런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분들이 채널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라더라고요. 크리에이터로서의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야만 뜨는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진짜 멘탈이 강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누가 그러거나 말거나 뭐라 하거나 말거나 계속 하는 분들. 지금 제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되게 침체기거든요. 제가 올해 1월에 39만 되었는데 지금 7월이 돼서 6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39만 5천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합니다. 일단 유튜브가 재밌거든요. 보람도 있고. 제가 예전에 한번 400명을 모셔놓고 했던 강연장이 있었는데 너무 놀랐던 게 400명도 엄청 많더라고요, 강당에. 그래서 느낀 게 유튜브 조회수가 400이 나와도 내가 엄청나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구나 느끼니까 그다음부터는 조회수가 적게 나와도 별 느낌이 없더라고요. 물론 앞으로도 조회수가 많이 나오게 노력해야 되겠지만, 또 그리고 39만 명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다 봤잖아요, 제가. 이 떡상하는 시기와 정체하는 시기가 언제나 공존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체기가 영원하지 않고 또 언젠가는 올라간다는 걸 저는 알고 있잖아요.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초조함이나 두려움, 불안감이 없이 그냥 합니다. 유튜브 초기의 목표가 100만이었거든요. 골드버튼 맞는 거. 저는 시간은 언제 걸릴지 모르겠지만 확신하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100만 된다. 왜냐면 100만 될 때까지 할 거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근대의 인터뷰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영상에는 안 나왔는데, 그 세계에서 가장 훈련이 빡세다는 네이비실 특수부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당연히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는 인원들도 엄청나게 많은 부대인데, 근데 어느 기수에서든 엄청나게 멘탈이 강한 친구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멘탈도 강하고 체력도 강한 그런 친구들이 1%는 꼭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타고난 사람들. 근데 그리고 정말 의욕도 있고 멘탈도 강해 보였던 친구들이 예상외로 빨리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정말 패기 있게 의욕적으로 훈련 시작했지만 힘든 훈련이 거듭되면서 몸과 마음이 지치면서 점점 생각이 많아지니까 과연 내가 이 네이비실 훈련을 통과할 수 있을까? 나보다 약해 보였던 저 친구들이 나보다 더 훈련 잘 받는 모습을 보면은 내가 저 친구보다 못하다니, 내가 과연 이 부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걸까? 그러니까 이근대이가 보기에 이 친구는 충분히 훈련을 마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생각들이 많아지니까 그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네이비실 훈련을 모두 통과한 분들은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이 있대요. 멘탈이 타고난 것도 아니고 체력이 좋은 것도 아니야. 겁도 많아. 훈련 받다가 무섭다고 울어. 공포심에 울어. 근데 이런 친구들이 결국에는 네이비실 훈련을 모두 수료하더라. 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니까. 힘들고 공포스럽고 멘탈이 깨지는 상황에서도 그냥 하니까. 생각을 최대한 줄이고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그냥 오늘의 훈련만 버티자.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까 어느덧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 네이비실의 일원이 돼 있더라. 점점 게을러지고 매일 하고 있던 러닝도 안 하게 되고 영어 공부도 점점 손에서 놓게 되고 하루 종일 폰만 보다가 시간이 다 가는 걸 보고 지금 하고 있는 일로 인해서 성공할 수는 있는 사람일까라고 하셨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세상 사람 거의 다 그래요. 저도 러닝 매일 하고 있다가 귀찮아지면 또 한동안 안 하고요. 또 매일 공부하려고 마음먹었던 스페인어도 지금 하다가 말았고요. 저도 자기 전에 쇼츠 1시간 보다가 잠들어요. 따라서 너무 그렇게 본인을 낮추지 마시고요. 러닝이 힘드시면 그냥 집에서 스쿼트 50개만 하시고요. 영어 공부하기 힘드시다면 하루에 영단어 1개라도 외운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임하시면서 아주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 모든 면에서 성공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나이가 벌써 내년에 30 중반인데 왜 나는 여전히 어른답지 못하고 아이 같은 걸까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고민은 나이가 70, 80 먹어서도 똑같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전 아이돌을 키우는 40대 중반인데 지금도 당황스러운 건 한 번도 제 스스로가 어른이 되었다라는 느낌을 못 가져봤어요. 물론 겉으로는 어른인 척하고 있죠.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든 뭐 누구를 만나든 항상 점잖게 행동하려고 하고 이해를 갖추려고 하니까 지금도 이렇게 감히 제가 감독님들 앞에서 어른인 척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이를 먹고 어느덧 40대가 되었고 직업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을
부부를 키우고 있고 집을 사고 해도 그 옛날에 제가 보았던 그 어른들만큼의 강하고 단단한 느낌이 들지 않고 멘탈도 쉽게 흔들리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 내가 나약하다는 느낌이 들고 좀 그러면서 제 나이가 된 거예요. 어른이 될 준비만 하고 있다가 정말 어른이 될 나이가 되었는데 아직 어른이 안 된 느낌. 전 그래서 제가 어른이라는 느낌보다는 1년 나이 먹을수록 작년보다는 더 어른스러워지자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만 해도 직장 생활을 거의 40년 넘게 하셨는데 저희 집이 부천이었고 회사는 강남이었는데 그러니까 거기를 40년 동안 매일매일 출퇴근하신 거예요. 새벽 5시 반 정도에 기상하셔서 출근하시고 퇴근은 9시에서 10시는 기본이었고 또 그때는 토요일도 출근하셨어요. 생각해보면 일요일도 가끔씩 나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서 감독님들의 아버지분들께서 멘탈이 엄청나게 강하셔서 그렇게 일을 하셨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엄청나게 강철 체력의 강철 멘탈에 이미 어른이라 그렇게 일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해야만 되니까 내가 일을 쉬면은 가족들을 케어할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직장 상사가 지랄하고 미래가 무서워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버티시면서 출근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들이라고 뭐 모두 타고난 멘탈과 어른스러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모두 어른인 척 힘들지만 안 힘든 척 하고 사신 거죠. 근데 제가 사연 주신 태우님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제가 살아보니까 세상에는 그렇게 엄청나게 막 대단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태우님이 보시기에 정말 잘나고 멋있게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분도 막상 어떤 똑같은 일에 놓여도 태우님보다 더 걱정하면 걱정했지 덜 걱정하지 않는다. 그건 정신의학과 의사가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태우님은 유튜브로 치면은 침체기나 혹은 하락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시기는 무조건 지나가요.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절대로 인생이 항상 침체하고 하락하진 않습니다. 떡상하는 시기 분명히 와요. 세상을 잘 살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더라. 아빠 유튜브에 몇 명이야? 39만 명이지? 미스터는 4명인데 진짜? 4목? 3억 명이야? 그래서? 아빠 열심히 해야겠다.